믿기 어려우시겠지만 2157년 인류는 전쟁도 식량 부족도 없는 평화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연은 풍요로워졌고 의학은 거의 모든 병을 치유할 만큼 놀랍게 발전했죠. 인류는 이제 미지의 별들을 탐험하며 외계 생명체를 만나 그들의 지혜를 배우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정에 뛰어든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티어 맥스마카이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인지 그는 소행성 충돌로 우주선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결국 맥스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행성에 긴급 착륙했고 우주선은 그 순간 폭발했죠. 지구와의 모든 소통이 끊긴 상황에서도 맥스는 포기하지 않고 이 낯선 행성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 환경은 놀랄 만큼 지구와 닮아 있었고 그는 구조나 통신 장비를 찾아 여정을 계속했죠. 하지만 곧 원주민들에게 숲속에서 붙잡히게 되고 맙니다. 맥스는 번역 캡슐을 귀에 장착해 언어를 이해하려 했고 원주민 제부 조대변은 그를 통치 기관에 넘깁니다. 맥스는 호송 도중 기억을 잊는 특수 모자를 억지로 쓰며 신문을 받았고 그의 기억은 화면으로 전송되었죠. 그를 수도로 인도할 임무는 중위 가이우스 추에이아이어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동 중 맥스는 이상한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 순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수호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들은 방어탑 디펜스 타워를 지나가며 나라를 지킨다던 설명을 듣는데 그러자 탑은 갑자기 폭발하고 도로가 무너지며 가이우스는 차량에 갇히고 맙니다. 하지만 맥스는 용기 있게 그를 구출했고 이 사건은 정부 적대 세력이 일으킨 반란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베르웨일라는 연구 책임자는 부하 프랭크 에포 프레클에게 맥스를 데리라고 지시했죠. 탑이 작동하며 시민들이 각자 임무를 수행할 때 한 검사관은 몰래 물체를 꺼내 입에 물고 쓰러집니다. 바로 그 혼란 속에서 맥스는 탈출했고 도시를 탐험하며 신비로운 광경에 놀라기 시작합니다. 장면 전원 후 이분 이미지의 아버지들 워더 파더프스라 불리는 권력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맥스는 도시 한 카페에서 그 안에 괴롭힘 당하던 웨이트리스 라다라다를 구해주고 그녀에게 집까지 데려다줬죠. 하지만 지역 깡패들에게 공격받았고 그는 쉽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잠시 후 가이우스가 나타났고 라다는 가이우스의 여동생인 것이 밝혀집니다. 맥스는 이 행성에 대해 질문하며 두 남매가 정부의 선전에 완전히 세뇌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라다는 전 우주와 하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고 가이우스는 국가 정치 체계와 지배 방식에 대해 맥스를 교육하려 했습니다. 국가는 사로스라는 이름의 과도정치 시스템을 유지 중이었고 방어탑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매체로 여겨졌지만 대다수는 이를 보호의 상징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가이우스는 맥스를 군에 등록시켰고 맥스는 탁월한 능력으로 가이우스를 놀라게 했죠. 비록 정치적 신념은 달랐지만 가이우스는 이웃 국가들이 사로스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동의했습니다. 과거 사로스는 더 큰 국가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미지의 아버지들에 의해 독립된 나라로 거듭난 것이었죠. 이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맥스는 라다에게 점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산책하며 맥스는 지구에서의 삶에 대해 라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을 좋아했죠. 그는 지금쯤 부모님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맥스는 반란군 소탕 작전에 투입됩니다. 작전 중 한 반란군이 대장을 공격했지만 맥스가 이를 막아 대장을 구해냈습니다. 임무는 성공했지만 맥스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들도 인간일 뿐이라는 생각에 서였습니다. 그러나 대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그들을 국난을 일으키는 야만인이라 규정했습니다. 이후 맥스는 신문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는 반란군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단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라 믿었습니다. 언론 파더가 주장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고용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맥스는 피부에 와닿는 그 잔혹함에 참지 못하고 그런 주장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프랭크가 와서 맥스의 행방이 드러났다고 보고합니다. 곧 가이우스와 맥스는 대장에게 호출되고 남은 반군을 전원 처형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맥스는 그들을 숲으로 데려가 처형 준비를 시작하죠. 하지만 맥스는 반란군 리더에게 적군의 무기를 내려놓고 말합니다. 모두 풀어주었어요. 그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대장에게 물음으로써 질문을 던집니다. 맥스는 자신의 고향 지구와 이곳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대장은 곧바로 총을 꺼내 맥스를 쏘고 가이우스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언론 파더의 고위급 인사들은 이웃국가 침공 계획을 비밀리에 논의하고 있었으며 검사 공서관도 이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시작할 구실로 숲속 방어탑이 이웃국가에 의해 공격당했다는 거짓을 퍼뜨리려 했습니다. 그때 맥스가 살려준 반란군이 나타나 그를 구출합니다. 그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 그는 맥스의 부상을 보고 경악합니다. 그 정도 부상으로는 보통 죽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맥스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죠. 반란군은 맥스에게 UNNF워도 테이슈노 퍼스의 진실을 말합니다. 그들은 권력만을 탐하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철저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시선을 빈곤과 부패 같은 문제로부터 돌리기 위해 인위적 위기를 만들며 통제해왔다고 고백합니다. 맥스가 본방의 탑은 사실 평범한 노동자를 세뇌하기 위한 방송탑이었고 전체 인구 중 소수만이 이 신호에 면역이 있었으며 신호는 하루에 2번 방출되어 시민들이 제정신을 잃고 통제당하거나 심지어 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맥스는 반란군에 정식으로 합류하고 라드레치가 관리하던 탑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에 참여합니다. 치열한 전투 속 그는 비를 뚫고 방사 중심에 돌진해 완전히 파괴해냈지만 동료들은 전원 희생되고 맥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맥스는 몸을 숨기며 라다와 가이우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가이우스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라다를 끌고 피하라고 권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정보군이 들이닥쳐 맥스를 체포하죠. 그는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뜻밖에도 제부 초대부와 재회합니다. 제부 역시 반란군의 일원임이 밝혀졌죠. 맥스는 탑 파괴와 동료들의 죽음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동시에 보르폴로는 검사에게 맥스를 넘겨달라 요청합니다. 그 대가로 검사에게 본인이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검사 자신 역시 세뇌되지 않은 소수임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맥스와 다른 죄수들은 남부 국경 전선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검사는 맥스가 전파탑의 전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시 그는 로르와의 협상을 철회하고 맥스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맥스는 반군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제안합니다. 탑을 하나씩 파괴하는 대신 전파의 근원이자 통제 중심인 중앙송신소를 직접 공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부는 반박합니다. 이 탑들은 단순히 소수를 격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두 번만 전파를 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전파는 끊임없이 송출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켜 정부나 언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믿게 만들고 있었죠. 세뇌되지 않은 극소수의 반군들만이 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대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전파가 흘러올 때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고통에 시달려야 했죠. 제부는 또 말합니다. 다남쪽에는 돌연변이 인간들도 있어요. 그들도 전파의 면역이 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꺼리며 외딴 곳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때 굉음을 내며 자동 전차들이 반군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맥스는 재빨리 달려나가 빗발치는 총알 사이를 뚫고 전차의 제어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맥스는 동료들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남쪽으로 가서 동맹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중앙송신소를 무너뜨릴 거예요. 남쪽 국경에서 맥스는 군 검문소에 막히고 그곳에서 가이우스를 발견합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던 맥스는 그를 인질로 삼아 차량을 몰고 검문소를 통과합니다. 이동 중 맥스는 가이우스에게 다시 한번 모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가이우스가 마침내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전파탑의 영향권 밖에 있었고 가이우스는 전파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맥스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죠. 그는 정부의 꼭두각시로 이용당해 왔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맥스는 말합니다. 아직도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있어. 그래서 나는 싸울 수밖에 없었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차를 멈춘 맥스는 마침내 남부의 돌연변이 인간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정하게 다가와 맥스와 가이우스에게 음식을 건네고 이후 그들을 이끌어 자신들의 도시로 안내합니다. 가는 길 맥스와 가이우스는 전쟁이 만든 폐허와 가난, 절망을 마주합니다. 도시는 위험지대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떠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돌연변이들의 지도자인 듀크를 만나게 되고 맥스는 그에게 반군 연합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듀크는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육체도 정신도 이미 한계에 이르렀어 전들에. 그래서 그는 맥스에게 섬의 왕국으로 가 동맹을 요청하라 조언합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선 오염된 땅을 통과해야 했고 듀크는 그를 위해 우주선을 한 척 내어줍니다. 비행 중 전파탑이 맥스와 가이우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다시 전파를 송출합니다. 결국 가이우스는 또다시 세뇌되고 말죠. 그는 맥스를 막아서고 그로 인해 우주선은 조종을 잃고 전파탑에 충돌합니다. 가이우스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동 포탑이 그들을 향해 포격을 퍼붓고 우주선은 바다로 추락합니다. 간신히 헤엄쳐 해안에 도착한 맥스와 가이우스는 그곳에서 버려진 잠수함 하나를 발견하고 맥스는 내부를 조사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검사의 나라에서는 검사가 라다를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거리에서 끌려온 라다는 검사와 대면하게 되고 그는 마치 맥스의 친구인 척하며 맥스의 탈출 증거를 보여주며 협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라다는 그를 믿지 않았고 협조를 거부합니다. 결국 그녀는 감옥에 수감되고 맙니다. 한편 가이우스는 밖에서 맥스를 기다리다 못해 조급해졌고 결국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죄수들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실험의 증거를 발견합니다. 둘은 함께 지어실로 향하고 거기서 그들의 동포들어선 왕국 군대에 의해 학살당하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가이우스는 이 집단이 자신의 조국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동맹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들은 헤엄쳐 육지로 돌아오지만 정찰 부대와 마주치고 맙니다. 이 지역은 이미 인접국가와 전쟁 중이었고 맥스와 가이우스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전선으로 끌려갑니다. 한편 도라는 부하들에게 감옥을 급습해 라다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를 맥스를 유인하는 미끼로 쓰려는 것이었죠. 베어는 전쟁이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까 걱정합니다. 도라는 프랭크에게 맥스를 찾아서 반드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선장에 도착한 맥스와 가이우스는 세이프와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지휘관은 바로 초반에 맥스가 구해준 그 대위였습니다. 그는 프랭크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맥스를 오래된 탱크에 태워 함께 전투에 나섭니다. 결국 프랭크는 맥스를 찾아내지만 맥스는 동료들을 버릴 수 없다며 그를 거절합니다. 맥스는 프랭크를 기절시켜 탱크에 함께 태워 전투에 투입됩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맥스는 탱크를 몰아 적의 전선을 향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그때 또다시 신호탑의 전파가 작동하며
지휘관은 맥스가 도망친다고 오해하고 그를 향해 총을 쏩니다. 그 순간 가이우스가 몸을 던져 맥스를 대신해 총에 맞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맥스는 지휘관을 제압하지만 가이우스는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맥스는 무릎 꿇고 가이우스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프랭크가 단파나라는 이름을 꺼내자 맥스는 도라의 제안에 협력하기로 결심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맥스는 가이우스의 시신을 묻고 프랭크의 제안대로 정부에 충성만 하면 자유와 아파트, 차, 라다와의 삶이 보장된다고 듣습니다. 이제 검사는 도라를 만나고 비밀리에 맥스를 접촉합니다. 그는 어네메트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을 제안합니다. 신호탑의 중앙지어소 위치를 넘겨주며 맥스가 올 전파를 송출해 시민과 군대의 기력을 약화시킨 후 어네메트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하라고 말합니다. 그 대가로 라다는 자유를 얻고 검사는 맥스의 고문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이후 맥스는 세이프와 함께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들은 신호탑 지어소에 도착하고 맥스는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트렁크에 숨긴 폭탄을 작동시켜줘 라고 친구에게 당부합니다. 그는 손쉽게 내부에 침입하지만 엘리베이터에 도달하기 직전 병사들에게 가로막힙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그들을 쓰러뜨리고 맥스는 중심부까지 달려 가오울 전파를 성공적으로 송출합니다. 도라는 시민들이 전파에 쓰러지는 걸 보고 곧바로 중앙으로 달려갑니다. 그 사이 맥스는 건물 안에 폭탄을 설치하고 탈출합니다. 도라는 그를 쫓아가고 마침내 둘은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중앙신호탑이 폭발하며 도시 전체에 세뇌된 시민들이 드디어 정신을 되찾게 됩니다. 맥스는 라다를 찾으러 달려가고 병원 냉동실에서 그녀를 찾아내 안아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베어가 막아서고 그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베어는 사실 갤럭틱 시큐리티 소속으로 20년 전 지구에서 파견되어 이 행성을 감시하고 지원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도시는 점점 혼란에 빠지고 세이프와 반군은 마침내 언노운 파도를 처단합니다. 베어는 분노하며 맥스가 20년간의 노력과 계획을 모두 망쳐놨다고 비난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가난과 침략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자 맥스는 단호히 말합니다. 모이 모든 건 도라가 탑을 만들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 결과야. 여긴 내 고향이야. 내가 살아있는 한 가난과 위기, 전쟁에 맞서 싸울 거야. 그리고 절대 누구도 다시는 노예가 되게 하지 않을 거야. 맥스는 라다를 안아들고 도라는 둘을 지켜보다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저는 카이다였습니다. 영화가 재밌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